안녕하십니까, 윤소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30날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약속보험 공증을 받은 경우, 수표와 관련해서 공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대여금, 약정금, 투자금, 금전과 관련돼서 그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 공증을 받은 경우, 그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A가 B로부터 500만원을 빌립니다. 빌리는데 C가 보증을 서요. 이제 A가 갚지를 500만원 못 갚을 경우에는 보증인 C가 대신 갚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빌려준 B가 보증인 C에게 약속보험에 기한 공증을 요구해요. 그래서 보증인 C가 약속보험 500만원 해가지고 그 공증을 이제 받았죠. 근데 이제 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증서의 줄임말이에요. 공증은 아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 되고, 이제 공증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증을 하는 변호사들이 딱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빠지면은 또 누가 또 추가되고, 충원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안 해, 돈을 안 갚아, 그랬을 경우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지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바로 판결로 홍길동이 너가 김갑동이한테 500만원 받을 권리가 있다, 김갑동이 너는 홍길동이한테 500만원 갚아라 라는 판결문이 있어야지 그 의무자의 김갑동이에 대해 재산에 대해서 경매도 하고 압류 추심도 하고 압류 전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판결문을 얻는 것이 집행권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을 얻는 것이다 해서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통상은 소송을 거쳐서 판결을 받고 승소를 해야 그 강제집행권원, 집행권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거죠. 공권력이 개입되는 거니까. 근데 공증은 그게 아니라 공증인법 56조의 2 제1항 제4항에 의하면은 이제 공증인은 어음수표와 관련해서 첨부해서 강제집행을 인락한다. 인락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말인데, 인정해서 수락한다, 동의한다, 강제집행하면 나 이해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문구를 적어요. 공정증서에는 그 강제집행 수락 문구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기해 가지고 강제집행할 때 나 이해하지 않겠다, 받아들이겠다, 요 문구가 항상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돼요. 자, 그걸 기재하면 그 어음 수표에 발행인이 있을 거예요. 발행인. 또는 이제 어음하고 수표가 유통이 되면은 배설을 하잖아. 뒤에 수표 뒷면, 어음 뒷면에다 배설을 하고, 그러면 배서인 이런 사람들한테 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요. 약속 어음에 대해서 공증을 한 경우. 근데 보세요. 지금 A가 B로부터 돈을 빌렸고, 보증인 C가 500만원, A가 돈을 못 갚을 경우에 500만원 보증을 서면서 약속보험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잖아요. 그러면 A가 돈 안 갚으면, 물론 A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하려면 소송 걸어가지고 판결을 얻어야 돼요. 근데 보증인 C는 약속보험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잖아요. 공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증인 C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공정증서에 기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정증서, 공증의 본래의 취지고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공정증서는 일단은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약속보험, 수표, 대여금, 차용증, 투자약정서 이런 거에 기재되어 있는 그 금액이 이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액수가 거기에 맞다라는 게 이제 확인을 공증인이 해주는 건데, 이게 강제집행력은 있는데 금액이나 이런 게 틀리다면은 다툴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효력 중에 집행력은 인정하지만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음에 기한 공정증서, 수표에 기한 공정증서, 차용증에 기한 공정증서, 투자 약정서에 기한 공정증서 이런 거에 기해 가지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채무자가 공정증서 그 적혀 있는 금액이나 권리가 있다 없다 그걸 다툴 수가 있어요. 청구 이의소 이런 걸로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61조 1항 제56조 4호 여기에 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한에 기초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정증서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공정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돼요.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문을 받으면 강제집행, 약속음, 수표, 대여금, 차용금, 약정금, 투자금 이런 거에 기해서 공증을 받았다 그러면은 강제집행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 재산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재산명시 신청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약속음에 기할 공정증서 이거는 소멸시효가 지급일로부터 3년간이에요. 3년간. 그래서 공정증서 받아놓으면 3년간 유효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공정증서의 그 약속음의 어음이라고 하는 건 지급일로부터 3년 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시중에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증서가 뭐 3년만 효력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 공정증서 안에 있는 권리가 약속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어음의 성질에 기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계약이나 뭐 법률 행위에 공증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공증 받아도 되나요? 뭐 이런 거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와 B가 이제 동업 약정을 하기로 하고 모든 정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서로 공개하고 공유한다 라고 해서 공증을 받았다 쳐봐요. 이게 지금 금전에 관한 권리가 아니죠. 돈에 관한 권리가 아니죠. 정보를 서로 오픈하고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공증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공증을 받았다 치면 어떤 효력이 있냐면 동업 약정을 했구나 라는 사실 하나, 그 다음에 정보를 서로 오픈해 가지고 공유하기로 했다는 사실 하나, 요런 사실이 그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다라는 것만 증빙이 되고, 그런 공정증서에 의해 가지고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없어요. 왜? 금액이 없으니까. 금액이 없잖아요. 정보 공유하고. 그러면 이제 의무를 불이행하면 뭐가 생기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공정증서가 이제 하나의 증거가 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정보를 공유 안 했고, 오픈 안 했고, 공유 안 했고, 거짓 정보를 동업하면서 거짓 정보를 흘렸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 해서 판결을 얻어야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리? 약속금, 수표, 약정금, 대여금, 투자금, 금전채권, 돈하고 관계된 액수가 딱 나와가지고 그 돼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받을 경우에는 재판 없이 공정증서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공증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공증을 받았다 치면 그 어떤 특정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밖에 증빙이 안 돼. 그거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지금 제가 말했던 요런 내용. 뭐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을 인도하겠다. 이걸 공증받았다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쫓을 수가 없어요. 세입자를, 임차인을. 그 인도 청구 소송을 해야지 이제 강제집행으로 내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어디서? 약속금, 그 다음에 수표, 약정금, 대여금, 그 다음에 투자금 이런 금액이 있는 경우, 금전채권과 관련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채무자나 의무자가 그거 수락하겠다라고 한 취지의 문구가 공정증서에 적혀져 있거든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해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증은 공정증서의 준말이고 집행권원의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다 집행본원이 되는 게 아니라 금전채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한 공정증서일 경우에만 집행본원이 돼가지고 집행본 부여받아서 의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상대로,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뭐 공정증서 뭐 해야 되냐, 공증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다 필요 없고, 거의 다 필요 없고, 금전채권 액수가 딱 기재되는 그런 권리일 때는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만 공증 받으면 되고, 나머지 거는 공증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